결혼 준비 비용은 신랑 측에서 다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집도 해주셔야죠. 새 아파트로요. 우리 서희가 어디 가서 빠지나요? 외국 명품 브랜드에서 일한 경력도 있고 공부도 잘했어요. 우리 집안이야 남부럽지 않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대체 지금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상견례 자리에서 사위될 사람을 깎아내리고 당연하다는 듯 집을 요구하는 태도. 그 옆에서 미소만 짓고 있는 예비 며느리까지. 이 결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막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40이 넘도록 여자친구 한 번 없던 아이가 드디어 사랑을 찾았다고 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저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결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엔 예의 바르고 점잖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속셈이 드러났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고 계시진 않나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부모가 자식의 결혼을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가져가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막내 민우가 갑자기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들고 왔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서희라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우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어요. 40이 넘도록 한 번도 여자친구 얘기를 꺼낸 적이 없던 아이가 이제야 짝을 만났다니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도 가슴 한쪽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행복해야 할 순간인데 왜 불안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막내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보였어요. 전화기 속 서희의 사진을 보여주며 아버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차분하고 예의도 바르고 저를 정말 이해해 줘요. 라며 자랑을 늘어놓았죠.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게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좀 많이 급하지 않냐? 언제부터 만났다고 벌써 결혼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민우는 오히려 더 확신에 찬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은 다 이렇게 빨리 결혼하는 거예요. 오래 만나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서로 통하면 되는 거잖아요. 막내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 요즘 세상이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 막내가 너무 빨리 사랑에 빠져버린 걸까요? 그날 저녁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어요. 민수, 내 생각엔 어떠냐? 너는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 민수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막내가 이렇게 마음을 굳혔다면 지켜봐야죠. 민수는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데 사람 속을 잘 읽어내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그 말이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큰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좋은 인연이면 나쁠 게 없죠. 근데 2달 만에 결혼을 결정한 건 좀 빠르긴 하네요. 큰며느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눈치도 빠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니 괜히 더 신경이 쓰였어요. 밤에 누워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람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는 거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요즘 세상이 변했다지만 이렇게 빨리 결혼을 결정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 싶었어요.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텃밭에 나가 배추를 보다가 또 한숨이 나왔어요. 이놈의 배추도 벌레가 먹었구나. 처음엔 멀쩡해 보였는데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막내도 제가 지금 보는 배추처럼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벌레가 슬쩍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 옆집 할머니가 마침 지나가면서 말을 걸었어요. 영수 씨, 막내도 이제 장가가네요. 기쁘시겠어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기쁘기는 한데. 하지만 그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 한편이 영 개운치가 않았거든요. 며칠 뒤 드디어 예비 며느리를 만나게 됐어요. 막내 민우가 데리고 왔는데 처음 봤을 때는 참 반듯하게 생긴 아가씨였어요. 옷차림도 단정했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비 며느리는 깍듯이 인사를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는데 예비 며느리는 마치 저희를 배려하는 듯 공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막내도 옆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아버지, 우리 서희 예쁘죠? 막내가 기대에 찬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일단 그래, 예쁘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과 달리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묘한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분명히 겉으로는 공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투에 묘한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눈빛이 차가웠어요. 사람을 평가하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느낌이 들었죠. 마치 상대를 가늠하는 듯한 단순한 호감이 아닌 계산적인 시선 같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이런 느낌을 받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예비 며느리 서희가 느닷없이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저희 결혼식 날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순간 당황했어요. 첫 만남에서 결혼식 날짜를 정하자는 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아직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데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서희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는 서로를 충분히 알아요. 민우 씨랑 저는 정말 잘 맞거든요. 서희의 말에 민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아버지, 요즘은 다 이렇게 빠르게 결혼해요. 오래 만나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막내의 태도에서 확신보다는 설득당한 사람 특유의 들뜬 감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 의심이 더 커졌어요. 큰아들 민수와 큰며느리는 조용히 앉아서 예비 며느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라 직감적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끼는 눈치였어요. 며느리도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서희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아버지, 우리 상견례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막내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막내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럼 다음 주에 하자.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그날 밤 텃밭에 나가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서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마치 겨울철 동장군이 불어오는 것처럼 싸늘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요? 하지만 이미 상견례 날짜까지 잡혔고 막내는 아무 의심 없이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이 왠지 더 깊고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가 열렸어요. 저희 가족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자리로 향했죠. 큰아들 민수와 큰며느리도 함께 했어요. 아버님, 오늘은 도련님이 주인공이니까 저희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할게요. 며느리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막내의 중요한 날이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편치 않았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저희는 자리에 앉아 서희 가족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희와 그녀의 어머니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서희 어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나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는데 너무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어요. 귀걸이부터 반짝거리고 손가락에는 커다란 반지가 몇 개나 끼어 있었죠. 옷도 온갖 장식이 달려있는 고급스러운 옷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희 엄마예요. 목소리부터 거만했어요. 첫 만남인데도 자기소개는 간단히 하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서희가 외국 명품 브랜드에서 일한 경력도 있고 미인대회에도 나갔었어요. 공부도 참 잘했죠. 우리 집안이 어디 가서 빠지겠어요? 듣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자식 자랑할 수는 있죠. 하지만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렇게 떠버릴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이 이어졌어요. 솔직히 우리 서희 같은 아까운 애가 이 결혼을 받아준 거예요. 더 좋은 조건의 상대도 많았는데 서희가 사람 됨됨이를 중요하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막내를 마치 하등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을 받아줬다니 마치 우리 가족이 고맙게 여겨야 할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참고 넘어갔어요. 아직까지는 예의상 그래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결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요즘은 신랑 측에서 집이고 예물이고 다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던데, 그리고 신혼집은 어디로 알아보고 계신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신도시 아파트를 선호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민수가 제 눈치를 보더니 슬며시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도 한순간 속을 사기려 했지만 속이 끓어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서희의 반응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데도 그저 가만히 미소만 짓고 있는 거예요.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앉아 있었어요. 그 미소가 왜 이렇게 차갑게 보이던지. 잠시 후 음식이 나오자 서희 어머니가 또 한마디 했어요. 이 집이 괜찮다고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별로네요. 이 정도 음식으로 어떻게 대접을 하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과는 도저히 한 가족이 될 수 없다고요. 하지만 막내는 그 순간에도 서희를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더욱 아파왔어요. 막내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마음이 개운치 않았어요. 하지만 막내는 여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큰며느리는 치킨집에서 가게 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고 해요. 서희가 친구와 함께 가게에 온 거예요. 서희는 이곳이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치킨집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죠. 큰며느리의 귀에 홀에서의 대화가 들어왔어요. 서희의 목소리였어요. 민우는 정말 순진해.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들어줄 것 같아. 그 말에 큰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평소 상견례에서 보인 예의 바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말투였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경제권은 내가 다 가질 거야? 친구가 장난스럽게 묻자 서희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민우는 돈 관리를 전혀 몰라.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그리고는 비웃듯이 말을 덧붙였어요.
게다가 시댁에 땅도 있다며? 난 더 큰 집으로 해달라고 할 거야. 당연히 해줘야지. 민우는 다 퍼줄 스타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큰 며느리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친구가 킥킥 웃으며 말했어요.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이번에는 제대로 터졌네. 서희도 큰 소리로 웃었어요. 응,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민우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줄 것 같으니까. 큰 며느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제까지 상견례에서 보인 얌전한 모습이 전부 가식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 남자는 들어오자마자 서희를 발견하고 얼굴이 벌개졌어요. 뒤이어 들어온 일행들이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희, 너 진짜 사람 가지고 노는 게 습관이냐? 그 남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순간 가게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너 또 결혼한다고? 이번엔 또 무슨 수작 부리는 거야?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목소리에는 화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친구는 당황한 듯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가게 안의 다른 손님들도 놀란 눈으로 이쪽을 쳐다봤어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서희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해. 내가 집 때문에 결혼하겠다고 난리치더니 결국 파혼했잖아. 우리 집 재산 다 털어갈 뻔했어. 이번에도 같은 짓 하는 거 아냐? 서희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그땐 사정이 좀 있었어요. 남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사정, 넌 항상 그래. 다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얻을 거 얻고 나면 나 몰라라 하지. 내가 내 본색을 몰랐을 줄 알아? 서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가듯 가게를 나가버렸어요. 남자는 씁쓸한 표정으로 서희가 나가는 뒷모습을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일행들에게 이끌려 천천히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큰 며느리는 주방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어요. 아까 서희가 친구와 나눴던 대화와 이 남자의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서희는 정말로 돈을 노리고 결혼을 하려 했던 거예요. 큰 며느리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큰 며느리는 저를 찾아왔어요. 아버님,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날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줬어요. 서희가 막내와 결혼하려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는 것. 막내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 집 재산을 노리려 했다는 것.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막내가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순진한 막내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을 텐데 서희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을 속이려 했던 거예요. 어쩌면 좋지. 막내한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막내가 서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기에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결혼은 반드시 막아야 해요, 아버님. 큰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도 결심했어요.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 일찍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함께 왔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고민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 아버지 서희 씨를 소개해 준 분이 동네 부동산 중개사 김 사장이래요. 한번 만나보면 뭔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저도 생각이 같았어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러웠지만 더 확실한 걸 알아야 했어요. 우리는 동네 입구에 있는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김 사장은 우리를 보자마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영수 씨, 어쩐 일이세요? 그의 얼굴에서 불안함이 스쳤어요. 김 사장님, 서희 씨 말입니다. 그분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왔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김 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쉬며 털어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서희 씨를 잘 몰랐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처음엔 참 괜찮아 보였거든요. 조용하고 점잖고 예의도 바르고, 그런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그게 다 겉모습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계산적이고 돈 얘기만 한다고. 듣고 있자니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우리 막내한테도 똑같은 수법을 쓰려고 했던 거군요. 특히 한 분은 예전에 서희 씨한테 크게 당했다고 하던데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상황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큰아들이 차갑게 물었어요. 김 사장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절대 소개 안 했을 텐데. 그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부동산을 나오면서 큰며느리가 말했어요. 이제는 확실해졌네요, 아버님.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막내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당장 막내를 불러서 모든 걸 이야기해야 했어요. 아무리 아프더라도 지금 막지 않으면 더 큰 상처를 받을 테니까요. 막내를 먼저 불렀어요. 힘들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민우야, 우리가 널 위해서 할 말이 있구나. 막내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어요. 서희와의 결혼 생각에 들떠 있었나 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들이 막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너무 놀라지 말고 우리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서희가 내 마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란다. 막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희가 왜요? 큰며느리가 치킨집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줬어요. 며칠 전에 서희 씨가 친구랑 우리 치킨집에 왔었어요. 도련님이 순진해서 뭐든 다 해줄 거라더라요. 경제권도 자기 거나 다름없다고 했어요. 시댁이 땅이 있으니 더 큰 집을 요구할 거라고도 했고, 막내는 멍한 표정으로 큰며느리를 쳐다봤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서희가 그럴 리가. 민우야. 큰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거기서 전 약혼자도 찾아왔어. 그 사람한테도 같은 식으로 굴었고 결국 파혼당한 거였어. 막내가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어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겠죠. 아직도 믿기 어렵겠지.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알아봤다. 서희를 소개해준 김 사장도 미안하다고 하더라.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막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희를 한 번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자. 막내가 힘없이 말했어요. 결국 서희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오라고 했죠. 얼마 후 서희가 도착했어요. 우리는 차분히 자리에 앉았어요. 서희야, 우리가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제가 조용히 말을 꺼내자 서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큰아들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치킨집에서 했던 말, 전 약혼자의 말, 그리고 김 사장의 증언. 우리가 전부 확인했어. 서희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그러다 이내 막내를 바라보며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우 씨, 당신은 내 말을 믿어줘야죠. 다 오해예요. 정말이에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지만 막내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서희야. 막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가족들이 나에게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조심하라고 했을 때 나는 그냥 걱정하는 말인 줄만 알았어. 근데 이제 다 알겠어. 넌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을 보고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민우 씨, 저는 정말 이제 그만해. 모든 걸 다 알았으니까. 서희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지.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내가 결혼 못하게 된 거 두고두고 후회하게 해줄 거야. 우리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소리를 지르며 나가버리는 서희를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저런 모습을 보니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받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우리 서희가 얼마나 좋은 애인데. 서희 어머니였죠. 우리 딸이 얼마나 잘났는데 감히 파혼을 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당신 내가 뭐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쏟아져 나왔어요.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어요. 서희 어머님, 제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우리 민우는 그런 결혼 안 합니다. 뭐라고요? 서희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았어요. 돈 때문에 접근했다는 것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다시 불같이 화를 냈어요. 우리 서희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당신네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깟 헛소리 가지고 우리 딸을 모함하는 거예요. 전 약혼자가 나타난 것도 헛소리입니까? 그쪽에서 한순간 말이 멈췄어요. 그동안 우리 아들을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했는지 다 들었습니다. 서희가 친구에게 했던 말, 전 약혼자가 찾아와 했던 말, 그리고 소개해 준 분이 직접 조사해 알게 된 사실까지. 이거 가만 안 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하실 대로 하세요. 우리는 이미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한동안 숨을 헐떡이며 뭔가 말하려던 서희 어머니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우리 막내를 위해 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막내는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들이 방문을 닫고 있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슴이 미어졌어요. 사랑의 배신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큰아들이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술 한 잔 사드릴게요. 큰아들과 함께 치킨집으로 갔어요. 막걸리 한 잔을 앞에 놓고 묵묵히 바라봤죠. 잘하신 거예요, 아버지. 이대로 결혼했다가는 평생 후회할 뻔했어요. 큰아들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더 큰 불행을 막은 거니까요. 그렇게 막걸리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속을 달랬어요. 다음 날 텃밭에 나가보니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햇빛을 머금은 고추를 한참 바라봤어요. 쓰라린 일도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이렇게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겠죠. 아직 막내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요.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의 힘든 시간이 지나갔어요. 저는 여전히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 작물을 가꾸고 있어요. 땅을 고르고 물을 주고 때로는 잡초를 뽑아주면서 인생을 떠올리곤 하죠. 결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잡초 같은 욕심과 속임수를 잘 걸러내야만 건강한 관계가 자랄 수 있는 법이니까요. 막내는 이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그 모습에서 예전에 밝았던 민우를 조금씩 찾아볼 수 있죠. 아버지, 그때는 제가 너무 눈이 멀어 있었네요. 어제는 막내가 저녁을 먹고 제 방에 찾아왔어요. 아버지랑 형이 아니었으면 저 크게 잘못될 뻔했어요. 이제야 그걸 알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했어요. 부모라는 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보는 존재죠. 그런데 그 길을 말려줄 때는 늘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민우가 스스로 깨닫고 한 발짝 더 성장한 것 같아 저는 그저 다행일 뿐이에요. 결혼이란 게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하는데 요즘은 자꾸 돈과 조건만 따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워요.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더 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자녀의 결혼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꼭 상대방의 진심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지 함께 미래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또 텃밭으로 나가봐야겠어요. 오늘은 고추를 수확할 날이에요. 비 온 뒤 햇살을 머금고 익은 고추처럼 우리 막내도 이 시련을 이겨내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요. 언젠가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나겠죠. 그때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진심이에요.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 그게 없다면 그건 진정한 결혼이 아니겠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주변에 자녀의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노후를 위한 지혜, 사연 인생이 함께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